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오후입니다. 9일 오후인데요. 어제 KBS에서 대선 1주년 기념은 아니고 대선 1주년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응답률이 20% 나왔습니다. 20%. 19.6% 20%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달성했어요. 20% 지지율이면은 강성 우파가 결집을 하든 어떻든 20%면은 쓸만한 지지율입니다. 내년 총선이 보수 우파 국힘 이기기 위해서는 50%를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45%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것을 보면은 윤석열은 할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공이고 거치게 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 놈들이 이재명 늪에 빠져가지고 생야채예요 그놈아는. 그래서 고고TV 이재명 기사가 나오면은 절대 보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좌파 진보가 지금 붕괴의 과정에 들어가서 또 우파 강성 보수들의 결집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40%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5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노조 때려잡았죠? 그죠? 그 노조 때려잡은 거예요. 괜히 힘 못 써요, 앞으로. 그 다음에, 한미 강력한 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동맹까지 지금 들어가려고 3.1절부터 시작해서, 그죠? 훈도시하고 난닝구까지 다 벗어주면서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미국의 국빈 방문을 예정돼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므로 3, 4, 5월 달에 걸친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내놓으면 자랑스러운 나라죠. 그죠? 어느 대통령이든 국내 정치가 골치 아프고 해외 가서 스트레스 풀고 오면은 해외 가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상이 더 높고 그죠?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이 정치꾼들이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해외 가서. 한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과 지금 그래도 IT 강국으로 매김이 돼 있으니 그냥 쇠락하는 선진국. 그죠? 그게 200년 전에 한 250년 됐죠. 그죠? 산업혁명 이후로 우일성천하던 영국, 일본, 또 미국만 남고 지금 다 쇠락하는 과정에 들어갔으니, 신흥 부국인, 대한민국을 경외스럽게 바라보겠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은, 그냥 기운을 받고 들어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들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3번의 해외 출장, 여행이에요. 김건희 여행이었는데, 갔다 오면 그 지지율이 떨어져. 근데 요번에 한미 또는 한일 동맹은 우리가 완전히 굴욕적으로 한 거 맞고 한일 동맹에 들어가는 것은 다 벗어줬잖아. 얻을 거 하나도 없잖아. 그 다음에 한미 동맹도 지금 IRA법이나 반도체법 이런 거 또는 해구산을 갖다가 지금 한미일 동맹 체제로서 가져가겠다 하는 경우 아침에 기사로 떴는데 지금 이 보수 정권의 보수가 탄생시킨 윤석열이니까, 보수 강성 지지자들이 결집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거죠. 민주당은 지금 개판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국민들은. 그럼에도 윤석열이가 40%뿐이 못 얻는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할 짓 다 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남은 게 뭐죠? 경제 문제, 연금개혁 문제가 나왔는데, 교육개혁 그거 못한다, 교육개혁은. 자,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이거부터 가죠. 지금 당무 개입 논란이 국민들의, 70% 정도가 매우 개입했다는 게 31%, 개입하고 있는 편이 37%인데, 당구 개입이 67%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이 미친놈들이 5%고 개입하고 있지 않는 편이 15.8%예요. 국민의 70% 가까이가 윤석열의 사당하, 그죠? 총재하,
김기현을 어거지 핫바지 사장으로 밀기 이걸 했으니 다 들켰다는 거죠. 이게 핵심적으로 앞으로 총선을 가릅니다. 내년 총선. 그리고 뭐가 남았죠? 경제 문제가 남았죠. 경제 문제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미국은 디플레로 그냥 몰아넣으려고 가려도 그 인플레가 유지되고 있죠. 그걸 제가 계속 분석해 드리는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한 보고 TV가 벌지게. 그래서 이 당무 개입 논란과 모든 그 여론조사는 보고 TV가 요새 나올 때마다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 게 내년 총선 보수의 재건과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 김기현 지지자들 보고 TV에서 욕하지 말고 요새 또 한 놈 두 놈 슬렁슬렁 기어들어오대. 그 틀딱틀리 할배할매의 무지무식 빈곤 가난의 힘 가지고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대들은 여기 와서 보는 건 자유나 댓글 달려면 돈 내고 달아. 한 번 댓글 달면 10만원 내고 달아. 100만원이면 더 적고. 알았어? 그리고 다른 시청자들도 고고TV에 자율구독료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내고 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부정평가가 55% 아래로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35%에서 40%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윤석열 지지율이. 그 1, 2% 지지율은 뭐 44%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기를 윤석열 지지율이 55% 부정평가가 55% 밑에 들어와서 50%를 깨야 돼요. 응? 그게 내년 총선까지 못 깨면은 윤석열은 골로 가요. 근데 김건희 아킬레스건 때문에 그렇게 긍정평가가 50% 이상 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3, 4, 5월 달에 윤석열 지지율을 이빠이 끌어올리는 시기가 될 겁니다. 3월, 4월, 5월 달이. 그래서 그 일본한테 그냥 빨가벗겨서 다 줬어요. 응? 근데 여기서 윤석열 지지율 50% 돌파 못하면 골치 아픈 정권이 되는 거예요. 부정평가가 55.9%, 60%, 56%, 긍정평가 44.4%. 이게 보면은 취임 100일 조사, 취임 6개월 조사, 새 여론조사, 대선 1주년 조사 하는데, 취임 100일 때 28%, 이거 전부 인사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인사 때문에. 취임 100일 때 이렇게 떨어졌나? 취임 100일 때 떨어졌지.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때 취임 100일 때 김건희하고 나토 가서, 6천만원짜리 목걸이와 샤모지 치마 입고 말이야, 오드리 헵번 흉내내고, 제클린 케네디 흉내내면서 아주 개박살 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도 또 그랬고, 그죠? 근데 보면은, 대선 이 사람이 얻은 게 48.7%인가 그러죠. 3분의 1이 달아난 거야. 3분의 1이 윤석열 뽑은 사람들이 심각한 겁니다. 아니 이명박이야 그 당시에 좌파 프레임 100년 전쟁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으니까 그랬다 치고 얘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죠? 국민의 영린을 갖다 확실히 건드리는 것도 없었는데 아직도 대선 지지율에 3분의 2뿐이 안 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취임 1주년이나 또는 당선 1주년이나 또는 당선 100일 정도 되면은 취임 100일 정도 되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자신이 없다는 거죠. 최악의 불통정권이 났고 최악의 독재자가 나타났다. 국정평가를 긍정하는 걸 보면은 노동계획 출신 노조 때려잡는 거 때려잡아야죠. 노조 그놈들. 사회 악이에요, 그놈. 독버섯이는 때려잡아야지. 그거로서 윤석열 지지율이 가장 높아요. 긍정평가가 40.8%, 41%, 노동계획 출신이. 그 다음에 한미동맹 강화가 17.4%. 보수가 내세울 것은 노조 때려잡는 거, 좌파 때려잡는 거, 한미동맹 강화. 그대로 강성 우파 보수의 결집이 나오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도 없고. 근데 운영 부정평가가 경제 및 민생 이 27%예요. 그 다음에 인사가 24%예요. 그 다음에 소통 부족이 28%예요.
국민 및 언론과의 소통 부족, 국민 통합과 협치 미흡. 이게 28%예요. 그 경제를 갖다가 윤석열 시대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최소한 2년 동안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아니 뭐 우리만 뭐 중국하고 그렇게 교류가 확실한가? 일본도 확실하고 다 확실하지?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올해 아마 경쟁률이 경제 성장률이 꼴찌 않을까. 물론 보수 우파가 말하는 그거 다 문재인 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죠. 문재인이 국가 부채를 많이 쏟아내고 갖고 산업 기반을 좀 망친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지금 국민들이 민생이라는 것이 뭐 국가 대전략, 국가 대개조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물가고 문제, 집값 문제, 생활고 문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윤석열이 지금 하는 거 보면 하나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런 대책을. 오히려 그냥 이상한 짓만 해. 난방비 폭탄에. 그죠? 그리고 하나 보면은 윤석열의 공정 가치가 부정적인 게 54%고 긍정이 42.5%예요. 윤석열을 뽑으면 공정과 상식으로 뽑은 거죠. 공정과 상식의 하신. 근데 이게 김건희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 국힘 당내 선거를 그죠? 이준석 쫓아내고 그놈을 쫓아내기 잘했어요. 요새 보면은 나경원 안철수 짓밟아버리고 국힘을 갖다가 국힘 당원들을 틀딱 틀리 할배할매 무지무시 빈곤 가난의 힘들을 압박하면서 어거지로 윤석열이 김기현을 통해서 당 장악하면서 사당화시킨 걸 보고 국민들이 저게 무슨 공정한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이렇게 그냥 중요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 다른 나라들은 무슨 민주주의 가치나 민주주의 투쟁을 40, 50년 전에 다 끝냈어. 30, 40년 전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20년 뿐이 안 됐어. 87 체제로 한 40년 됐나? 그 세력이 지금 87 체제의 세력이 지금 405060으로서 남아있는데 그걸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이건 별로 차이도 안 나. 국민의힘이 36.7%, 더불어민주당이 33%인데 이 정도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10%로 가야 돼요.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그리고 국힘은 한 60, 70% 가야 돼요. 솔직히 윤석열 지지율도 지금 60, 70% 가야 된다니까. 민주당 놈들이 저렇게 오만 걸 발목 잡고 해괴한 짓을 하고 모든 걸 갖다가 그냥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는 저런 놈들을 보면은 그죠? 근데 비슷비슷해 보면은 지지정당이었다가 21% 나온다. 지지정당이었다가 여기서 말입니다. 내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결기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게 누구 하나 중원에서 깃발을 꼽으면요. 민주당 국힘 이거 넘어가요. 아니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죽을 쓰고 궤변을 늘어놓고 모든 것을 윤석열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국민 응답률 20%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3%, 국힘이 37%라면은 얼마나 국힘한테도 혐오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보고 있는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곧 윤석열 지지율과 연결되는 것이죠. 너무 거칠어.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전략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때그때 지금 인수해방편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지지율을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노조 때려잡으면 지지율 올라간다. 한미동맹 강화하면 지지율 올라간다. 이까지 하겠습니다.